저는 미즈노 마사유키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는 57인가? 집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자녀가 5명 있는데 여기가 그 김제잖아요. 김제가 집사람 고향이에요. 그런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한국 생활이 한 26년? 내 팔자가 무슨 팔자인지 여기까지 오게 될 줄 몰랐고, 그리고 뭐 이런 집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 집에서는 한 12년 정도 여기 집에서 살고 있는데, 김제에서 트리하우스 때문에 조금 유명하게 됐죠. 이 집도 폐가였어요. 이 폐가를 직접 살면서 개조하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은 그 홋카이도 삿포로, 일본에서 맨 위쪽에 있는 좀 추운 집안이죠. 맥주도 유명하고 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내 인생 계획은 그런 게 없었는데 아무래도 집사람과의 만남이 컸었죠. 그렇게 해서 한국과 인연이 돼가지고 그 일본에서도 살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93년도부터 한국에서 그때 생활하기 시작했다가 중간 5년 정도 일본 돌아갔다가 2002년도에 다시 한국에 오게 된 케이스 였는데, 이렇게 시골까지 내려온 게 2004년도 김제 내려오면서 이 집과 만나게 된 건데 2009년도였어요. 2009년도에 이 집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시골에 일본 사람이 있다는 게 조금 희한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좀 시골에서 살고 싶었어요. 이유가 2가지 있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을 때는 제가 68년생인데 일본에서 68년도에 이미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났는데도 아파트였고, 아버님이 고모이셨으니까 자주 이사도 갔는데 그때마다 계속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어린 마음에는 집이라는 게 아파트라는 개념이 컸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한번 친구가 놀러 오라고 친구 집에 갔는데 그게 좀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만드신 그 집이고, 그러니까 그 친구까지 3대가 같이 사는 집이었는데, 처음에는 나도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오래됐고 어둡고 옛날 집 냄새도 나고 약간 지저분한 것 같고, 아 뭐야, 약간 어린 마음에 비교하는 거죠. 아, 우리가 더 잘 사는 것 같다. 근데 그 집에 돌아가서 그 친구가 여기저기 집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나무마루가 있었는데 그 산초가 있었어요. 이 산초는 내가 어릴 때 형이랑 가을놀이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바닥 긁었는데 그때 할아버지한테 혼났다든가, 그리고 오래된 집에 큰 기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둥에 그 친구의 어릴 때부터 키가 적여져 있었던 거예요. 3살 때, 4살 때.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3살 때는 이쪽 작았어 라든가, 지금은 뭐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컸어 라든가, 곳곳에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집에 추억이 있더라고요. 타임캡슐 같은 그런 건데, 근데 나는 항상 이사 갔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집에 대한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나도 모르게 이 친구가 좀 부럽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고향이라는 말은 단어는 알고 있어도 내 고향이 어딜까? 내 시골이 어딜까라고 하면 좀 애매해질 것 같아요. 내가 그랬었던 거죠. 나에게는 고향이 없었고 시골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왠지 그 친구는 뿌리가 있는 것 같고 돌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는 뿌리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오래된 집이라도 이사까지 하나도 되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게 하나가 나는 그 계기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들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소리도 나고 먼지도 나고 장소도 좀 넓은 데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나는 시골에 내려오고 싶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 코끼로 교육 생각하면 도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학원 도시에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환경적인 게 오히려 애들한테 교육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는 굳이 도시에 살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질이 좋은 교육 받아야 된다. 그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시골에서 문화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것도 뭐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오히려 대학교 가는 것보다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직접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나는 그게 애들 어릴 때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만드는 거, 그리고 어릴 때 그런 내 집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내려오게 됐어요. 2004년도에 김제에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여기가 아니라 초가집이었어요. 근데 초가집도 이렇게 오래된 집이었는데 사장님, 장모님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골 생활을 시작한 게 초가집 비어 있었으니까 일단 집사람 오빠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시골에서 살고 싶다 해서 거기서 먼저 시골 생활 시작했고, 근데 난 사위 입장이네요. 집사람 오빠들 이야기 들어다 보니까 큰 형님도 은퇴하면 시골에 내려오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집도 오래 잊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찾게 됐어요. 근데 나는 김제에서 살았으니까 굳이 계속 김제에 살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나는 부안에 살고 싶었어요. 부안이 너무 멋있잖아요. 변산반도가 있고. 근데 쉴 때마다 부안 갔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데는 다 서울 사람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땅이라든가 집도 2년이 안 되면 안 되겠구나. 물론 돈도 돈대로 없었고, 이게 진짜 어려웠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우연히 어떤 할아버지 알게 돼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자기 동네에 아직 살만한 오래된 집이 있는데 한번 볼 거냐고. 그래서 보고 싶다 해서 2009년도에 이 집을 알게 됐었어요. 근데 보자마자 나는 이 집이다. 그때 석가래 보면서 느낀 거예요. 지금이라면 아직 살릴 수 있겠다. 특히 오래된 집은 사람이 안 살면 빨리 좀 망가지기 쉽잖아요. 빈집이 된 지 좀 꽤 되긴 됐는데 지금이라면 살릴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좀 무리해가지고도 이 집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 수 있는 집으로 나는 찜했고 집사람이랑 노력해가지고 이 집을 구했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줬어요. 자랑하려고. 근데 친구들이 다 왜 이런 집 샀냐고. 귀신 아깝다. 사실 지금 보이는 그 집 아니었어요.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천장은 다 베니아로 막아져 있었고 벽지도 굉장히 두껍게 다 벽지로 감싸고 있었고 흙이라든가 석가래 전혀 안 보였고 정말 좀 지저분했죠. 친구들은 이런 집은 부셔서 새로 짓는 게 낫다. 이런 것 좀 살려고 하면 훨씬 더 시간과 돈이 걸리니까 부시라고. 근데 나는 한옥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게 한민족이 오래 살았던 집 방식이 한옥이잖아요. 물론 지역마다 약간 다르긴 다르지만 그렇다고 현대인이 이대로 살기에는 불편한 경우는 많잖아요. 그래서 뼈대는 살리면서 내 방식대로 개조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 좀 희한하다. 한옥인데 좀 일본 같고 약간 이런 문화가 좀 섞였다. 밖에서 볼 때는 특별히 오래된 한옥이네. 근데 안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다 입구에서 와 하는 게 대부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그냥 보여지기 한 집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사는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이 나는 하고 싶은 대로 개조한 거예요. 사람들 맡기면 비싸잖아요.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느낌 있잖아요. 이 위치가 아닌데 조금 더 이쪽인데도 말해도 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바에는 내가 1부터 10까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 산 재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배자재, 주워온 자재로 예를 들면 콘사 현장 가서 배자재 같은 거 주워오고 산에서 쓰러진 나무 주워오고 좀 쓰레기장에서 쓸만한 거 주워오고 그런 걸로 다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도 한번 인생에 굉장히 위기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한번 인생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진짜 자존심이 좀 셌었어요. 배자재나 쓰레기 같은 걸 주워오면서 한다는 거는 자존심 때문에 못 됐었어요. 그래도 한번 인생 바닥까지 간 사람은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내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면 친구들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물어봐요 나한테. 미즈노는 건축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나는 건축도 안 배웠고 인테리어도 안 배웠어요. 그래도 나는 어릴 때부터 만든 거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 나답게 내 스타일대로 만들자 뭐 한 게 지금 결과인데 사실 그때는 조금 부끄럽긴 부끄럽죠. 왜냐면 거의 배자재로 값어치 없는 거로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것도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해서 했는데 그게 거의 10년 이상 지나고 지금 이렇게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거 보면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즈노 씨가 돈은 많이 투자 안 했는데 미즈노 씨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네요 라고. 그러니까 곳곳에 다 대충 한 게 아니라 미즈노 씨가 직접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그런 흔적이 보인다. 오히려 이런 게 나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나는 시대에 앞서갔나? 약간 그런 것도 조금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집이라는 게 저는 우리 가족의 주옥을 담을 수 있는 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어디까지나 중심은 우리 가족이라는 거 있었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내가 만들면서 어떻게 해야 더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돈으로 뭔가 장식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할 수 있는 거 통해 가지고 뭔가 표현하고 싶었어요.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말로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성격이었으니까 그것보다 내가 잘하는 거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셉이라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 팡은 어떻게 할까? 라든가 이 부엌은 어떻게 할까? 이 천장 어떻게 할까? 그 곳곳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마다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런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성이 없는 뭔가 약간 여기저기 아닌데도 좀 어색하지 않은 좀 희한한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저도 지금 되돌아보면 제일 좋았던 것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어, 사실은. 그래도 집안 사정도 그렇고 미래도 못 갔으니까 그쪽 포기했는데, 우리 애들은 좀 예술 쪽으로 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애들한테 야, 니들 부럽다. 아빠가 못했던 길 가고 있네. 했더니 그 애가 아빠는 이미 했잖아요. 뭔데? 우리 아빠의 작품에 살잖아요. 작품 속에서 살잖아요. 라고 하더라고. 작품 속에서 산다라는 개념이 나에겐 좀 신선했어요.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작품 속에서 산다라는 그런 표현해주니까 내가 어딘가에 있었던 항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이것도 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구나. 그럼 자기 만족의 예술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 감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나는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큰 집이 아니라도 작은 어디 시골에 아직까지 뼈대가 괜찮다면 그런 걸 구입해가셔가지고 시간 투자해가지고 조금씩 고치면서 나의 추억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추억을 담길 수 있는 그런 집이 되면 그것도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동화책 보면서 나도 그런 나무 위에 방이 있으면 좋겠다. 나만의 비밀기지? 아지트.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는 뒷산에서 그런 거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허전하지만 친구들하고 약간 그런 비밀기지로 놀았던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도 그게 없어졌나?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런 아지트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3-4살이 바빠서 잊고 살았었어요. 근데 일본 출장 갔다가 40대 초반에 우연히 일본 서점에서 봤던 잡지책의 표시에 들여서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도 충격받은 거예요. 와, 이런 게 진짜 만든 사람이 있어? 보니까 일본에서 백계산 들여서 만들었던 분이 특집이 있었는데 나는 그거 보고 나도 설레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만들고 싶다. 근데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드리하우스 같은 거. 나무도 있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도 전혀 몰랐고. 근데 다만 그 잡지를 본 후에 계속 나는 드리하우스 생각하고 있었어요. 좀 짧게 이야기하면 이 집을 알게 됐을 때 사실은 그 나무도 있었던 것도 컸었어요. 거의 300년 이상 된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하고 갈차나무라고 굉장히 큰 나무 2개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 나무하고 이 집 보고 나는 이 마을에 오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 나무 보면서 상상하죠. 이런데 이런 방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시간도 없어. 그래도 사실 내가 45세 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시기적으로는 정말 그런 시기 아니었는데, 왜냐면 큰딸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아빠로서는 딸의 입학금이라도 벌어야 되는 시기에 드리아스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 왜냐면 그럴 만한 통도 없었고 그런 기술이라든가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기회라는 게 희한한 게 역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오더라고요, 기회가. 근데 한번 어떤 방송사의 기획으로 제가 한번 이런 내용으로 하면 어떨까 했더니 PD님이 좋다. 그리고 일본에서 드리하우스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했더니 재밌다. 한번 리조씨 한번 소개해보세요. 그래서 방송 기획으로 사실은 그분 만나러 갔고, 그리고 그분들이 드리하우스 만들 때 같이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그 방송 제작비 중에 일부러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운이라는 게 계속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올 때는 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계기로 만들게 됐던 게 그 드리하우스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 미완성이에요. 드리하우스라는 게 희한한 게 하면 할수록 더 뭔가 만들고 싶고, 또 그리고 밖에 있다 보니까 유지보수 항상 해야 돼요. 높은 데다 보니까 사람들이 올라갈 때 위험하니까 항상 보수하면서 조금씩 모양이 바뀌고 있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필름제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장소 같아요. 이유가 역시 드리하우스잖아요. 10년 동안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드리하우스에 올라갔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구나 올라가면 미소가 완전히 소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애들이라면 당연히 하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미소가 너무 예쁜 거야. 그런 톤심의 분들일 수 있는 마법이 아직 나무 위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튼 드리하우스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초등학생 때 이야기 조금 했잖아요. 나는 그런 친구가 부러웠죠. 그래서 나도 결혼하고 애 나면 그런 거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지. 특히 나는 애가 5명인데 막내 같은 경우는 진짜 여기서 2살, 3살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 애한테는 계속 이사 안 갔던 거죠. 그래서 확실한 나이에 그것도 있어요. 그쪽 기둥에 2살, 3살, 4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게 보물이고,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게 보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지금 중2가 됐는데 집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것도 난 좋지만 그 애한테는 나에게는 없었던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도 다 모이면 곳곳에 보면 어릴 때 생각이 나잖아요. 이거 옛날에 내가 어릴 때 그랬던 낙서가 아직 그대로 있고, 약간 그런 애들에 있어서는 추억이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장소다 보니까 내가 꿈꿨던 그 내용이 지금 애들이 가지고 그 추억이 돼가고 있는 거 보면 나도 그게 정말 기쁘고, 애들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밖에 나가도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너무 마음적으로 안전한 것 같아요.
사실은 문화체험 공간이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가 살았던 집인데 공개하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마치 좀 카페에 왔다기보다는 할아버지 집에 온 것 같다라든가 침대도 있고 누울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집인 것 같다. 근데 사실 집이에요. 아니 사실은 우리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 있어서도 좀 약간 처음에는 불편했죠. 우리가 사는 공간에 누군가 모르는 사람 온다는 게. 그런데 그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도 여기서 생활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옆에 창고 개조해가지고 짐 같은 거 옮겼지만 지금 그러니까 저도 좀 희한한 느낌이죠. 우리 집이었던 집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그리고 편하게 다른 카페에 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편하게 잘 즐기고 있고 대화 즐기고 있는 모습 보면서 뭔가 약간 나도 진짜 좋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신 분들도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제대로 쉬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에 저희 엄마 모시고 올게요라든가 약간 그런 가족이 아닌 가족이 돼가고 있다 그럴까 손님하고 젊은 사람들하고도 정말 자식이 아니지만 뭔가 자식이 아닌 자식 같다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 집이 누군가의 집이 돼가고 있고 나는 인생이라는 거로 생각할 때는 정말 나는 부자가 아닐까라고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이 집도 옛날에 집 치고서는 좀 살찌운 집이고 좀 부자 선생님 집이었대요. 칸이 4개. 양쪽에 방이 있으니까 사실은 방이 많았었어요. 여기도 가운데는 방이 4개 있었어요, 원래. 거기서 벽을 없애져 버렸으니까 좀 넓게 보이지만. 그래도 이쪽에는 사람방 있고. 그리고 희한한 거는 여기도 다락방 하나 있었어요. 여기는 그 다락방도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창고 같은 거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근데 이 집에 갔을 때는 거기 다락방 있는 건 보이는데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계단 만들었고. 그리고 이쪽에 다락방 있었는데 이쪽도 또 하나 다락방 있어요. 이쪽은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큰딸이 대학생 때 MT 여기서 한다는 거야. 근데 여름이라면 어디든지 자도 되는데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여름이면 어디서 자나. 그래서 그때 다락방 하나 만들면 되겠다 해서 만들었던 게 다락방. 그러니까 다락방 2개 있고 그런 구조죠. 근데 뒤에는 또 뒷마루가 있고 여기는 원래 여기까지는 있었죠. 근데 이거는 달아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집 안에도 아니고 밖에도 아닌 약간 애매한 장소지만 마치 여기서 지내면 그 캠핑하러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연의 소리나 바람도 느끼면서도 불편하지 않죠? 화장실도 가깝고. 그래서 여름이나 여기서 한잔하면 진짜 기분 좋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여기에 있는 재료들도 다 배자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성 걸로 다시 만든 곳이에요. 예. 일단 저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내 꿈이었으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라고 해도 나도 점점 나이가 먹다 보니까 노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좀 어두워지면 피스 막으려고 해도 안 보여.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계속 콩글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파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무리 만드는 거 좋아한다 하더라도 70, 80 돼가지고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꿈이라고 하면 나는 이제 내가 경험해왔던 내용을 강의하거나 글 쓰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큰딸이 작년에 결혼했고 올해 둘째가 결혼해요. 그러면 또 그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사동도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 손자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게 재밌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이제 보다 많은 사람보다는 나는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제 할아버지로서 손자를 생각하면서 좀 더 집 좀 개조하고 싶은 생각은 있고 그게 생각하면 좀 신나는 면이 물론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의 목표고 지금의 꿈이고 그리고 약간 우리 집에 방문하는 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나도 그분들의 인생에도 조금이라도 한 페이지로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집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대가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집에 오면 직접 보고 느끼면 그분들도 상상하고 있었던 게 좀 더 구체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그 총 영향 받고 그분도 뭔가 작은 일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시골에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용기가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역할로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